안녕하십니까. 자연공간 협동조합입니다. 오늘은 의자 리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 리폼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필요한 공구들과 재료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중에 필수적인 도구들, 그 다음에 있으면 더 편하게 리폼할 수 있는 도구들, 재료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대부분 망치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망치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포는 두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포를 보면 뒤에 이제 번호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번호는 낮은 번호일수록 거친 사포고, 번호가 높은 번호일수록 이제 고운 사포가 됩니다. 80번 정도의 낮은 사포, 그 다음에 200번 정도의 고운 사포 두 장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인트 바를 때 필요한 이제 붓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본드, 이제 목공용 본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것들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요런 톱, 요 정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공구들하고 재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되게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사포를 손으로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힘들고 이제 속도도 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이제 요즘은 이제 가정에서 리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포를 달아있는 샌덕이라고 하는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계를 가지고 계시면 이것도 준비해 주면 좋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포질보다도 상당히 속도면이나 뭐 이런 것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포질을 할 때도 손으로 이렇게 접어서 해도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나무 블럭이 있으면 이렇게 감싸서 하시면 또 사포질 하기도 편하니까 자투리 나무 같은 거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가구 리폼을 할 때는 이제 훼손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이제 붙여서 쓰는 그런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재료들은 참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재활용 물품 같은 거 옆에 보면 이렇게 조각 나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따가 이제 리폼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나무 재료인데, 이런 것도 좀 준비해 주시면 톱으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리폼을 해볼 것들은 의자 위주로 좀 중심을 했습니다. 이제 의자가 많이 안 망가진 의자, 그 다음에 좀 더 망가진 의자, 그리고 많이 망가진 의자, 이 세 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제 수업이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협동조합에서는 이런 리폼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 밑에 이제 설명드릴 그런 사진 설명드리는 10가지 아이템으로 다양한 교육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요 참고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교육이라든지 연계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리폼할 대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진행할 이제 의자 리폼입니다. 보기에는 참 멀쩡한데 이제 한쪽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공방에 이렇게 이제 떨어진 상태로 지금 저희한테 이제 준비되어져 왔는데, 자, 이거를 붙이기가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지금 밑에서 붙이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두께 부분이 있어가지고 붙이기도 힘들고, 자, 위에서 나사못을 고정해서 박아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못을 박을 때 위에서는 지금 보이고 있지만 밑에 박을 부분은 이 구조면에다 저희가 박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구조면을 박으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박아야 되는지 먼저 저희가 자로 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필로 표시한 이후에 드릴로 뚫고 그 다음에 나사못을 박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붙일 위치에 이렇게 맞춰 보면 여기 의자 상판하고 밑에 구조하고 한 1cm 정도가 지금 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쪽에다가 나사못을 박을 경우에 여기서 1cm 정도 띄어서 요 부재의 가운데 정도 위치에서 드릴을 박아 주셔야 됩니다. 나사못을 박아 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 한 10mm 정도가 튀어나왔고, 요 밑에 있는 요 프레임이 24mm입니다. 그러면은 자, 10mm 더하기 24mm의 반이니까 22mm 정도에 제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위치가 됩니다, 지금. 자,
요 위치는 가운데 정도 놓으시고 들어가는 부분만 한 20mm를 표시를 해놨고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로 재어보니까 10mm 정도니까 똑같이 22mm 정도를 가운데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드릴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쪽은 구멍을 뚫고 한쪽은 나사못을 박을 수 있게 두 개 다 이렇게 대놨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요 드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도구와 나사못을 박을 수 있는 도구를 번갈아서 바꿔서 사용하면 되니까 하나가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먼저 나사못 박을 부분을 드릴로 박아주는데, 이것을 적게 박으면 안 되고 요 끝에 부분에서 10mm 정도, 한 1cm 정도를 더 내려서 박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나중에 여기다가 나사못을 박았을 경우에 보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나무못으로 이렇게 맞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10mm 정도 여유 있게 드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자, 선생님 지금 여기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좀 불편한 자세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시면 더 편할 겁니다. 자, 박으실 때는 한 손으로 박아도 되는데 힘이 부족하면 뒤에서 눌러가지고 더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작업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사못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두께가 23mm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40mm인데 박았을 때 박히는 길이가 한 2cm 정도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걸로 제가 좀 준비를 해서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있던 드릴은 조금 방식이 틀린 드릴이긴 한데, 자, 여기 놓으시고, 자, 뒤에서 이렇게 누르시면서 한 번에 쭉 박지 마시고 조금씩 끊어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박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한쪽이 박히고 이쪽이 체결이 되다 보니까 이쪽이 좀 뜸 현상이 생겼는데, 요거는 이쪽을 박게 되면 다시 보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다시 뒤를 누르고,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자, 보시다시피 구조적으로 이제 완성이 됐는데, 지금 이 상태대로 사용하기가 좀 미관으로 좀 이쁘지가 않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완성을 짓냐면, 자, 요런 이제 나무못을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나무못에다가 아까 이제 목공풀을 이용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렇게 살짝 눌러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눌러주시고, 자, 본드는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당량을 넣어주시고, 또 너무 조금 넣으면 나중에 이제 붙지를 않으니까 이제 주의해가지고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자, 혹시 이제 흘러나온 본드들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본드로 인해서 여기에 단차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닦아줍니다. 망치를 이용해서 자, 본드는 본드마다 좀 특성이 있는데, 이 본드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면 경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면 완전히 굳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제 단단하게 이렇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톱질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톱을 여기 아까 저 보여드렸던 톱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데, 뭐 이렇게 그 작은 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큰 톱 같은 거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톱들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이 작은 걸로 한번 해보면, 톱 방향을 내 몸으로 하게 되면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톱 방향을 바깥으로, 그리고 내 손도 바깥에 두지 말고 안쪽으로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은 톱 방향은 나무가 결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의 이 반대 방향이 아닌 결의 방향으로. 자, 근데 결의 방향을 했더니 이게 좀 걸리죠? 자, 그럼 이제 약간 사선으로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슬금슬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톱질을 할 때는 이게 걸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너무 힘을 많이 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선생님 슬금슬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살살 위치를 딱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지고 또 하나는 자, 보다시피 여기 나무 못을 이렇게 칠하고 나무 못을 받고 보니까 뭐 그냥 놔둬도 크게 무리 없을 정도로 미관적으로 아까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끝내도 되지만 지금 이 의자를 보니까 기존에 이제 오일이라는 도료로 이것을 이제 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비슷한 것을 바르면 더 이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리폼을 할 때는 페인트도 쓰지만 이런 오일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르게 되는데, 보통 페인트는 붓으로 바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붓보다도 천으로 바르면 좋습니다. 집에서 천이 없으면 환경 문제도 많고 하니까 버리는 이런 스펀지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이용하셔도 돼요. 자, 어떻게 이용하냐면 조금만 바르면 되니까 굳이 어디 따라가지고 바르시는 것보다 살짝만 묻혀서, 자, 여기다 대고, 자, 여기 바르면 이 정도 묻었어요. 이거 묻은 걸로 살짝 닦아주시죠. 닦아주시고 그냥 놔두시면 또 흉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깨끗이 마른 천으로, 자, 이렇게 끝내주시면 간단한 리폼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여기 있는 좌판을 리폼하고 보수해서 리폼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부분만 있지는 않겠죠. 제 다리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옆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제가 의자는 보여드렸지만 다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사못을 이용한다든지 못을 이용해서 체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체결할 때 나사못만으로 체결했는데 그 부분 아니라 여기다 본드를 같이 해서 해주면 더 강력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주 기초적인 과정에 의자 보수를 마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중간 정도 단계, 이제 페인트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느낌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데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페인트를 통한 리폼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